안녕하세요, 원장님들. 오늘은 제가 원장님들을 위해서 속눈썹 컴플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샵을 운영하다 보면 손님들이 연락을 받을 때가 많은데요. 분명 며칠 전에 하고 가셨는데 또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면 사실 초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확인한 순간부터 등에는 땀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컴플레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한 영상이고요. 제가 하는 방법, 그리고 제 주변의 원장님들이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 초보 원장님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거든요. 일단 보통 첫 번째 경우에는 원장님, 제가 11월 며칠 날 몇 시에 속눈썹을 진행을 하고 갔어요. 라는 문장의 연락을 받으시면 대부분의 초보 원장님들께서는 되게 식은땀이 많이 나세요. 사실 원장님들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속눈썹이 너무 예뻐서 연락을 드렸어요 라고 하는 문자보다는 어떠한 문제들 때문에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러면 그 문자를 확인하고 네 고객님이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객님들께서 이제 그 문자를 보고 또 답을 주시잖아요. 그 문자의 내용이 보통 이럴 거예요. 원장님, 제가 속눈썹을 하고 갔는데 속눈썹이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이 내려와요. 혹은 한쪽 컬링이 이상해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실 해야 하는 말이 있어요. 고객님, 너무 불편하셨겠어요. 다른 불편 사항은 없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객님께서 네, 다른데 불편한 곳은 없었어요 라고 답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바로 스케줄을 확인을 하셔서 일단 제가 스케줄을 당일 예약도 받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 시간이 언제가 괜찮으신지 스케줄 체크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제가 비는 시간을 잡아서 빨리 불편함을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 더 이상 큰 컴플레인으로 들어오지도 않고요. 고객님도 여기는 굉장히 AS가 빠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원장님 돈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절대 노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해보신 원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한쪽의 컬을 만지는데 크게 소요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정말 길면 30분? 혹은 정말 10분 안쪽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절대 돈은 받지 마세요. 그러면 원장님, 제 시간은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한쪽에 컬링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체크를 물론 잘 하셨겠지만 내가 못 보고 지나친 연화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님이 한쪽으로 많이 누워 계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한쪽의 컬링이 빨리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저희 샵에 오셨고 저희 샵에서 속눈썹 펌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고객님 괜찮으시면 샵으로 한 번 더 방문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고객님 시간에 맞춰 스케줄을 진행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고객님의 마음을 먼저 만져드려요.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우리도 나가면 고객이자 소비자예요. 소비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미용실에 갔어. 근데 한쪽 컬이 되게 너무 안 나왔어.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저희가 했던 헤어샵에 컴플레인 혹은 연락을 하겠죠. 그러면 디자이너님, 한쪽 컬이 너무 이상해요 라고 했을 때 그 디자이너 분께서 원장님들한테 그래요? 라고 답장을 해주시는 것보다 어머 고객님 죄송해요, 신경 많이 쓰이셨겠다, 혹시 언제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되게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말을 해드리기 시작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고객님들이 훨씬 더 저한테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재방문율도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 고객님들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AS까지 잘해주고 꼼꼼하고 좋다 라는 인식을 가지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일을 끝으로 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여기는 믿고 가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꼭 방문 추천을 저는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술할 때 많이 생기는 이제 컴플레인 현상인데, 눈이 따가워요. 사실 눈이 따갑다는 말은 시술 중에 많이 듣는 소리인데요. 보통 첫 속눈썹 펌을 경험하시거나 아니면 눈 자체가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에 이 소리를 듣는 경우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펌제가 피부에 닿았거나 아니면 점막 가까이에 이제 바르기 때문에 화한 느낌을 착각을 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는 새에 점막에 펌제가 닿아서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저에게 원장님 눈이 불편해요, 따가워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럴 경우에 저는 고객님 많이 불편하실까요? 혹은 고객님 혹시 오른쪽, 왼쪽, 그리고 어느 부위, 꼬리 쪽, 앞머리 쪽, 어느 쪽이 더 불편하세요? 라고 저는 물어봐요. 그러면서 고객님의 속눈썹에 붙어있는 랩을 먼저 제거를 해드리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신속하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경청하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면서 훨씬 더 고객님의 마음이 안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저는 랩을 제거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사실 이 동작이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눈을 감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믿음과 신뢰가 가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저에게 신뢰를 쌓고, 그리고 내 샵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었던 부분을 긍정적으로 돌려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또 하나, 이제 속눈썹이 빠져요예요. 3번 속눈썹이 빠져요. 참 글씨가 너무 예쁘다, 그죠? 원장님, 속눈썹을 하고 갔는데 속눈썹이 빠져요 라는 연락을 정말 하시면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경험이 많은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지만, 우리 초보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혼란해 하시거든요. 왜? 내가 잘못한 건가? 연화 시간 체크를 잘못했나?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속눈썹이 빠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속눈썹이 빠질 때가 돼서 빠지는 것, 두 번째는 과연함. 그런데 저는 오늘 과연화 대신 속눈썹이 빠질 때가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실 고객님들은 잘 몰라요. 내가 어제 혹은 일주일 전에 속눈썹 샵에 다녀왔어. 근데 속눈썹이 계속 빠져. 사실 계속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속눈썹 샵에 다녀왔기 때문에 속눈썹이 빠지네? 그러면 이걸 원장님의 샵에 혹은 원장에게 샵에서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당황하시지 마시고, 고객님 혹시 몇 가닥 빠지셨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고객님들이 뭐 우수수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실 거거든요. 한두 가닥쯤 혹은 세 가닥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오른쪽 왼쪽 둘 다 그러신가요? 라고 하면 보통은 한쪽에는 오른쪽 혹은 왼쪽에만 조금 속눈썹이 빠져요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객님들께 고객님,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털들은 성장 주기라는 게 있는데요. 그 속눈썹들이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탈각화 현상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말을 믿으시는 고객님들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실 거지만 아닌데 이때까지는 안 그랬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원장님들이 하셔야 될 건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고 네이버에서 속눈썹 성장 주기를 쳐보세요. 그러면 정말 정보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링크를 딱 하나 보내드리면서 고객님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고객님께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기를 바라면서 링크를 보내드려요 라고 하면 고객님들도 이게 정말 있는 일이구나 혹은 이렇게까지 보냈는데 믿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 속눈썹은 더 안 자라나요? 라고도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라나요. 그러나 그 자리에 다시 속눈썹이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애기모라고 불리는 속눈썹들이 다시 올라와서 조금의 차이는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이 원장님이 정말 전문가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사실 속눈썹펌에 대한 컴플레인은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컴플레인이라는 거는 고객이 나한테 싸우자고 연락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나 이게 너무 불편해 혹은 나 이게 너무 생각보다 컬이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너에게 다시 연락을 하는 거야. 내가 재방문을 해도 괜찮으니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컬을 말아줘 혹은 올려줘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이걸 어떻게 캐치하고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게 관건인데 이걸 어려워하시는 원장님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때가 있고요. 나도 사람이다 보니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아침부터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 혹은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 근데 또 일을 하러 가야 돼.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아침부터 이런 문자가 왔어. 하면 정말 신경 쓰이고 사실 짜증도 나요. 근데 문자에도 저는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말투가. 그래서 이럴 때는 5분 정도만 혹은 길게 1시간까지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고객님께 연락을 하고 어떻게 답장을 드려야 하는지 내 스스로 조금 컴다운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문장이 하나하나 정리가 될 거예요. 정리가 안 되시면 A4 용지나 메모장에 일단 단어들부터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문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게 사실 가장 좋은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고객의 입장에서 사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이 샵에서 나가면 누군가에게는 고객이고 누군가에게는 소비자예요. 나의 심리가 곧 고객의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누군가에게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셔도 충분히 원장님들은 저보다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내실 거고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어렵지 않으셨죠? 그리고 저는 다음번에 또 좋은 아이디어나 원장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로 영상을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